안녕하세요. 관양대학교 병원 정보학교실의 김종엽입니다. 네, 제가 소속이 이번에 정보학교실이 신설되면서 이비인후과학교실 내 교수의 한 사람이지만 정보학교실을 또 책임지게 되었네요. 네, 이런 거 하고 놀다 보니까 맨날 통계하고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회귀 분석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꽃인 포화송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회귀 분석이라는 건 정말 큰 범위의 그 단어입니다. 통계의 시작이자 끝이죠. 뭐 알파요 오메가라고 누가 했죠. 네, 그런 큰 개념인데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저번 시간까지 알아봤던 건 저번 시간에 이제 로지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포화송 또는 어, 한글로 검색을 하실 때는 푸아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게 또 많이 검색이 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포화송 리그레션이죠. 영어를 제가 같이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실력을 배양하신 이후에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글로 된 그 통계와 관련된 좋은 소스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영문 페이지들과 영문 책들, 영어 원본 원서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단어를 영어로도 쓰실 줄 알아야 구글 검색 등 뭐 책, 원서 검색 등을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지스틱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로지스틱은 0과 1로 코딩되어 있을 수 있는 결과 변수들, 이를테면 생존과 사망처럼 이렇게 양분될 수 있는 카톡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음, 와 같은 결과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로지스틱이었죠. 포화송은 포화송은 그 발생률과 같은 내용들을 분석하는, 발생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사망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망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질병에 대한 질병 발생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얼마 전에 했던 음, 지금 아직 퍼블리시 전이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뇌졸중 발생률들을 분석해서 포화송, 오늘 가르쳐드릴 이 포화송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어, 드래프트를 거의 지금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요. 음, 이와 같이 임상 연구에서 포화송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포화송 R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결과를 유추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창은 저번 시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마친 그 창 그대로입니다. 만약 포화송 분포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은 당황하실 거 없고요. 이렇게 내리면 뭐 깨끗해지죠. 네. 이것도 이렇게 내리면 네, 마치 새로운 창인 것처럼.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장난 같지만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시 포화송, 포화송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활용할 데이터는 그 로버스트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겁니다. 로버스트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패키지에 보면 그 브레스로우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쓰면 여기서 칠판에서 쓰는 게 오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로버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브레스로우 브레스로우 닷 데이터라는 음,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이 데이터는 그 심플 또는 심플 또는 컴플렉스 파셜 시저 시저가 있는 59명 59명의 환자 데이터이고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가바이드라는 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시저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아니어서요. 프로가이드라는 약과 이제 음, 플라시보, 플래시보라고 쓰나요? 플라시보라고 쓰나요? 플라시보가 맞죠? 네, 위약. 영어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참 부끄럽네요. 자, 뒤 위약을 대상으로 비교를 무작위 배정을 해서 비교를 하고 투약 전과 투약 전과 후의 그 시저 발생률을 비교하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분석 목표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breathrow.data breathrow.data를 어디서 가져온다? 패키지. 되게 예전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좀 오늘 다른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가 어떻게 잘 들어가 있는지 서머리, 브레스로우 한번 살펴볼까요? 서머리, 브레스로우 제대로 안 들어왔네요. 뭐가 문제일지 한번 살펴보죠. 로버스트 이런 걸 하나씩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 R과 친숙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굳이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실시간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싶네요. 음,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지금 예제 데이터에는 브레스로우라는 데이터가 밸류가 안 만들어졌나요? 에러가 났네요. 패키지를 로딩하는데 이거를 제가 제대로 음, 패키지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한번 불러서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먼저 그러면 로버스트라는 패키지를 불러와 보죠, 뭐. 네, 이게 로버스트. 자, 컨트롤 리턴 패키지가 로버스트라는 패키지가 없다고 나오네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원래 있는 거라서 그럴 텐데 이것도 아니고요. 로버스트라는 게 없다고 나옵니다. R로 B 스펠링 틀린 건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고요. 로버스트라는 패키지가 없다. There's no package called robust. 러닝 메시지가 떴고요. 제가 러닝 메시지가 처음에 떴는데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었네요. 이게 왜 그렇죠? 로버스트는 디펜던시 고민스럽네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로버스트 이게 패키지를 먼저 아직 설치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한 번은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처음부터 가야죠.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하고 로버스트 예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Do you want to install from sources package need to compilation? Yes. yes를 여기다 입력을 해보고요. 열심히 설치하는 과정들이 보이시죠? 네, 이제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저도 사실 이 로버스트라는 패키지를 아직 이 컴퓨터에서 제가 물론 사용하는 컴퓨터가 여러 대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네요. 다른 컴퓨터에서 로버스트라는 패키지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 수업에 처음 참석하시는 제 강의를 정말 포화송 회기에서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인스톨 패키지를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설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죠. 데이터는 레스트로 로우 패키지에서 가져와 보자. 컨트롤 리턴. 아,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도 이거야 뭐 설치하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어디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들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오늘 실습할 데이터로는 베이스 값이라는 건 그 약을 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그 시저가 얼만큼 발생했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는 지표와 그리고 에이지라는 나이 변수 그리고 치료를 플라세보로 했는지 프로가바이드라는 약을 썼는지를 보는 트리트먼트의 아마 약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m y라고 해서 투약 이후에 그 시저 간질의 발생률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 변수 sum y를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건데요. 모델을 만들 때 먼저 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냈었죠? 자,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한 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저희가 로지스틱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으로 패밀리라는 옵션을 두 가지를 썼었죠. 바이노미얼 또는 쿼시 바이노미얼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개의 차이는 과산포 유무에 따라서 바이노미얼 과산포가 없다면 바이노미얼 과산포가 있다면 쿼시 바이노미얼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포화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송에서도 그때 하는 방법은 앞에 강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두 개의 그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P, CHI, SQ 함수를 이용해서 P-밸류를 구하고 과산포의 유무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포화송에서는 QCC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이용하면 그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그 과산포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화송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GLM 로지식도 포화송도 GLM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의 한 형태고요. 함수를 할 때 이 함수 안에
이 함수 안에 family라는 옵션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건데 이때 그냥 포화송을 넣을 건지 또는 똑같습니다. 과산포가 있다면 이름이 앞에다가 쿠앗이라고 붙여주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포화송 또는 쿼시 포화송을 넣어서 할 건데 과산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산포가 없다, 과산포가 있다, 과산포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어느 변수 뭐 fit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out이라는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이름이든 쓸 수 있겠죠. 그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때 과산포의 유무를 QCC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패키지 안에 있는 그 함수를 하나 이용해서 QCC 안에 들어있는 과산포라고 하면 over dispersion tes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알아보고 둘 중에 어떤 걸 쓸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즈 레이쇼를 구해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그 인스톨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컴퓨터에서는 지금 완전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 분석을 해보는 게 QCC라는 먼저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리턴 그러면 또 열심히 설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다리는 사이에 기다리는 사이에 뭐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작네요. 3.4MB 밖에 되지 않으니까 벌써 설치가 끝났습니다.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QCC라는 함수에서 over dispersion 함수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breathrow .data의 안에 들어있는 sum y 그 우리 결과 변수였죠. 이거를 포화송으로 타입 포화송 옵션을 줘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가 QCC라는 라이브러리를 띄우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개념인 겁니다. 윈도우에다가 배틀필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게임을 하죠. 마찬가지로 RStudi오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QC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실행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CC over dispersion 테스트를 하면 다시 결과가 나오죠. 보시면 결과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p-value를 봐야 됩니다. p-value가 0에 가깝네요.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죠? 네, p-value가 0이기 때문에 즉 0.05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산포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과산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화송 대신에 쿼시 포화송.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무 열심히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요. 핀 모델을 만들 때 glm 함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결과 변수를 먼저 넣어줬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긴 하네요. 예측을 하기 위한 변수로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치료 전에 시저의 횟수였죠. 그리고 나이 그리고 약을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sum i라는 투약 이후의 발생률을 분석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family라는 옵션에 쿼시 바이노미얼 아니고 쿼시 포화송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앞에 썼던 breathrow.dat 이용해서 함수를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fit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it을 만들었으면 서머리를 이용해서 fit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각각에 대한 fit 밸류들 베이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걸 볼 수가 있네요.
어? 이게 약이 어떤 걸 들어갔는지 트리트인데 거기에 대한 p-밸류가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이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 약인 모양이네요. 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속이 상하겠습니다. 일단 음, 우리가 그 이번 강의는 이 약이 의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더라도 정말 통계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맞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니까요. 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거티브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제약회사 입장이 아니니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즈 레이쇼들을 각각에 대한 오즈 레이쇼들을 요즘에는 이렇게 p-value 에스티메이트 값을 이용해서 출판하기보다는 대개는 오즈 레이쇼를 많이 쓰죠. 오늘 저희가 사용할 오즈 레이쇼는 그 extract OR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extract OR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안에 중괄호 안에 보이는 문북, 이 extract OR이라는 함수는 문건우 교수님께서 배포하신 문북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 정말 이 강의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북이라는 함수를 인스톨 먼저 하신 다음에 저는 했으니까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브러리를 써서 문북을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다 이미 두 개의 과정이 사전에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fit 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점 몇 자리까지 표현을 fit만 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죠. extract or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오즈 레이쇼가 베이스 같은 경우에 1.02 그 하한값이 1.02부터 어퍼 리밋이 1.03까지 90% 신뢰 구간에 대한 로어와 어퍼 그 크리 컨피덴셜 인터벌이 나오고요. 각각에 대한 p-밸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째 자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오즈 레이쇼 같은 경우는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옵션을 디짓 디짓은 3, 세 번째 줄까지 소수점 세 자리까지 뽑아달라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어, 우리가 좀 더 원하는 소수점까지 결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extract OR이라는 함수 너무 좋아요. 문건우 교수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오즈 레이쇼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퍼블리쉬를 플롯을 그려야 되죠. 오늘 배울 플롯은 저번에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했던 그 OR 플롯이라는 함수입니다. 안에다가 핏을 먼저 넣어주고요. 타입은 1, 2, 3,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오늘은 활용해서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show.ci confidential 그 음, confidential interval을 옆에 보여줄 거냐 말 거냐는 네, 보여달라고 true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날려보죠. 컨트롤 리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음, 베이스. 그러니까 치료 전에 얼마나 그 시저가 많이 있었는지가 결국은 치료 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론이고요. 나이가 의미가 좀 있게 나왔네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던 이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시저의 횟수를 줄이는지를 알아본 결과값은 아쉽게도 95% 신뢰 구간이 그 2를 포함하고 있죠. 즉 0.62부터 1.12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저를 줄인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없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냈고요. 여기에다가 앞 시간에 배웠던 대로 양념을 좀 치면 제목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 약물에 따른 간질 발작, 반질 발생률 비교 뭐 이런 식으로 쳐서 한글이니까 깨지네요. 영문으로 한글을 한글 한글을 써서 제출하시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뭐 물론 해결 방법을 찾자면 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어차피 한글로 쓰셔도 논문은 영어로 제출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목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처음에 로버스트라는 패키지를 깔지 않고 이런 실수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 진짜 초보이신 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강의자가 인스톨 패키지를 실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저도 컴퓨터가 바뀌는 바람에 그 참 오랜만에 인스톨 패키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실수를 했었고요. 인스톨 패키지를 실시하고 그 안에 있는 브레스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먼저 과산포의 유무를 qcc.overdispersion.te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 값이 p 값이 0.05보다 작다면 과산포가 있다라고 보고 0.05보다 크다면 과산포가 없다라고 보는 함수죠. 그 값을 뽑아주는 함수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밸류가 0으로 0.05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쿼시포화성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예측 모델로 나온 거를 문북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extract o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오즈 레이쇼를 구하고 그 오즈 레이쇼들을 그래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논문 쓰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 정보학교실의 김종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